오늘 주제는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능성 트레이닝이 뭘까요? 이걸 정의하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듣기도 하고 하게 됐는데, 약간 치료 쪽에서는 펑셔널이라는 게 약간 내가 일상생활하고 좀 유사한 움직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저희 트레이닝 쪽은 약간 퍼포먼스랑 약간 스트렝스 사이에 갭을 좀 메꿔주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죠.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게가 맞는데, 얘가 조금 더 선명하게 구분이 좀 되는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능성 트레이닝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세 개의 면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이 움직여요. 그게 기능성이죠. 그러면 움직임의 면으로 하면 사지탈, 프론탈, 트랜스버스의 면 중에 한 면만 움직이는 건 기능성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고, 싱글 조인트의 움직임은 기능성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최소한 더블에서 트리플 또는 멀티. 그 멀티라는 건 사실 상하체를 동시에 포함하기도 하고 상체 전체가 포함되기도 하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푸시 동작에도 기능성이 있을 수 있고 풀 동작에서도 기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의 정의는 저는 그냥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하고 전통적인 스트렝스 트레이닝,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전통적인 근력 트레이닝, 우리가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기능성 트레이닝, 이 두 개의 장단점, 차이점 뭘까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려운,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쓸까? 한 가지 근육을 타겟하고자 할 때는 스트렝스를 줘. 두 가지 이상의 소근근육까지 포함할 때는 얼추. 네. 또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동작이 단조로우니까 안정감은 있지만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들이 그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상의 상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힘이 없어요. 힘을 키워주고 싶으면 얘죠. 갖고 있는 힘은 있는데 얘네들이 코어이 잘 안 돼.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그러면 이쪽을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명한 서로 간의 장단점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저는 별로거든요. 펑셔널 트레이닝은 좋고 스트렝스는 별로다. 이건 제가 볼 때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가장 적합한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수든 일반인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딱 줬을 때 최적의 운동을 우리는 선택해 준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운동으로 하면 전통적인 트레이닝보다는 펑셔널 트레이닝이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랑 힘든 거는 좀 다른 문제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한다면 약간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조금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센트릭,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의 어떤 그 리듬이나 그 근육의 어떤 힘을 주고 빼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몸으로 체득하고 넘어오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헐거워서 그 동작을 여기서 가르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정으로 한다면 얘가 약간 기초 과정, 얘가 상위 버전, 그냥 노멀하다는 가정하에 그 회원이나 선수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바꾸는 거 말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처음 오기 시작하면 순서는 스트렝스에서 펑셔널로 가는 게 전통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목차는 이렇게 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펑셔널 트레이닝은 뭔지, 그 다음에 펑셔널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8개의 동작을 대략 나열하고 저희가 이제 이 동작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한 번씩 해볼 예정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그 다음에 펑셔널 트레이닝의 장단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립 스트렝스는 뭐 당연히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훨씬 좋긴 하지만 약간 움직임이 가미된 동작에서는 기능성 트레이닝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CNS에서 PNS까지의 어떤 움직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임의 컨트롤 능력들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자료이긴 한데 이 최적의 경기력 수행, 경기 수행력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경기력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얘를 경기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나 일상생활이라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행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4가지의 컨트롤 카테고리가 필요한데요. 신체적, 그 다음에 인지, 자율신경계,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이 4개에서 만들어지고요. 그걸 하나씩 보면 신체에서는 결국은 파워를 생성하기 위한 건데 그 파워는 스피드와 근력을 기반으로 파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드에서는 방향,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시간의 변경은 속도의 변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근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동성과 안정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워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이 6개는 머릿속에 존재해야 돼요. 이 6개 중에 위크 포인트가 뭔지 그걸 찾아서 걔를 만들어줘야 파워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지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너 인지했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인지는 시각적 인지, 내 눈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청각적 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 트레이닝을 하거나 어질리티를 할 때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 있고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고유 수용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프리오셉터 내가 이렇게 디뎠을 때 지면의 강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이 관절에서 압력은 어느 정도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압력이 더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이 잘못 실렸으니까 무릎을 정위치로 빼는 이런 동작들이 프로프리오셉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인지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신경계는 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너지 시스템은 무산소냐, 유산소냐, 유무산소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4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은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기능성 트레이닝은 여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하지만 이 기능성 트레이닝에서도 프라이멀 패턴 여기 있죠. 무브먼트 패턴들은 사실은 기능성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맨몸으로도 기능성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몸통을 이렇게 돌리고 회전하고 이런 것들이 맨몸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저번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기능성이 있고 여기도 기능성이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 위쪽의 퍼포먼스에서 기능성의 요소가 가장 크니까 걔를 기능성 운동이다라고 정의하죠. 예를 들어서 뭐 DNS 같은 거 있잖아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뭐 기고 막 일어나고 막 다리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 트레이닝의 범주 안에 있어요. 이게 맨몸으로 할 건지 장비를 쓸 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에서도 훈련의 뭐 핵심 변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운동 강도에 대한 조절이 되겠죠. 반복 횟수, 세트 수, 훈련 강도, 그 다음에 반복의 속도, 훈련량, 휴식 간격, 그 다음에 훈련 빈도수, 훈련의 지속 기간, 그 다음에 선정된 운동들에 의해서 변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성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인테그레이트, 통합이에요.
멀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조인트가 엑셀러레이션,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디셀러레이션, 가속, 안정, 그다음에 감속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움직임의 능력을 만드는데 그것들은 코어 스트렝스, 그 다음에 근신경계의 효율성 이런 것들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보면 거의 움직임과 용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DL, 그다음에 Active of Daily Living,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거나 생활하는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도 기능성 운동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승무원들이 짐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이거 다 기능성이에요. 그죠? 캐리어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또는 뭐 예를 들어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사람 이렇게 망치질하는 거 다 이거, 왜냐면 망치를 이렇게 망치질하는 거는데, 근데 아까 말한 전통적인 웨이트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망치질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다 뭐 이런 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능성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트래디셔널 트레이닝이 존재하고, 얘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바디빌더 형태로 되어 있지만 통합적인 능력들은 조금 덜하다,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으로 가면 이 프로그램 디자인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모터러닝이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죠. 그거는 이제 코어 스타빌리티, 그다음에 조인트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활할 때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의 대략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펑셔널 트레이닝은 움직임에 포커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전통적인 트레이닝은 힘을 생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근육이 얼마나 힘을 낼 것인지.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조인트 안정성, 그 다음에 싱글 플랜의 무브먼트, 그 다음에 힘을 주로 바깥쪽으로 쓰는 체어, 벤치 이런 데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 기능성 트레이닝은 보통 그 트레디셔널한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힘에 대한 어떤 갖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멀티플한 조인트, 그다음에 멀티플한 플랜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몸의 안정성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을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펑셔널 트레이닝 밸런스가 좋은 거다. 또는 스타빌리티,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스타빌리티는 이제 관절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제가 한 발로 디뎠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개 축으로 봤을 때 정면, 측면, 그 다음에 횡단면까지 세 개의 축에서 그 무게 중심이 가운데 딱 실렸을 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이 세 개의 플랜을 잡아주는 역, 그래서 그것들을 좋은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 재활 쪽에서는 그냥 정적인 자세에서 사지탈, 프론탈, 트랜스버스의 균형이 좋냐, 그게 이제 보통 정적 자세에서 구분되지만, 기능성은 걔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밸런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다이나믹한 움직이는 범주 안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피트니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건강 관련 체력, 그 다음에 운동 관련 체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운동 재활 그게 끝나면 헬스 릴레이션
체력이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면 바로 스케일 릴레이션으로 넘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수 일반인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위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요소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능력은 엄청 좋은데 반대로 건강 체력이 나쁘거나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엄청 잘해요. 근데 예를 들어 운동 재활이나 이 헬스 릴레이션 체력 딱 테스트하면 바닥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펑셔널 트레이닝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크게 한 3개 정도. 첫 번째는 코어 스타빌리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코어의 스트렝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코어의 파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을 뭐 이제 움직임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그 전 시간에 그 카이저라고 하는 공기압 기계 있죠. 그건 완전한, 걔 이름 자체가 펑셔널 트레이너인데요. 걔를 가지고 고립해서 막 이렇게 도대체 저걸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 운동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자주 말한 것처럼 그 뭐죠? 포뮬러 1 자동차 타고 출근하는 뭐 멋있긴 하겠지만 완전 가성 제로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보다는 그 움직임의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에 강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립시키지 않는다, 아이솔레이트 머슬 근육을 딱 고립시켜 운동한다. 그거는 사실 전통적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아마 다른 종목으로 가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기구라는 게 있으면 그 기구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 제일 잘하는 공간으로 갔을 때 뭐 돈을 벌든 인정을 받는데 못하는 공간은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능성 트레이닝의 어떤 이점 뭐 이렇게 보면 뭐 지금까지 다 한 말이에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좋아지고요. 레인지 오브 모션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근력과 지구력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와 어질리티가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회복 능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트레이닝 방법은 근육들이 다 이렇게 굳게 되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포스처가 좋아지고, 왜냐하면 회전을 하거나 이런 동작에서 포스처가 안 잡히면 근육의 사용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카디오베스큘러의 건강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를 딱 펑셔널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없는데, 펑셔널 트레이닝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돼야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하나는 스쿼트, 그 다음에 뭐 게이트, 트위스트 동작,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런지, 푸시, 힙힌지 동작 정도가. 왜냐하면 이것들이 최소한 하나에서 2가지 정도는 계속 서로 통합되면서 운동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올바르게, 이건 1이라고 되는데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옳은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좀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야구의 동적 준비 운동, 베이스 러닝, 스피드 트레이닝. 왜냐하면 동적 준비 운동은 그냥 우리가 다이나믹 웜업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기능성 트레이닝인 거죠.
그리고 메디슨 볼 던지기, 캐틀벨 스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기능성 운동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이게 제가 7가지 정도로 했는데 이게 기능성 트레이닝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값비싼 장비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남으려면 비싼 걸로 돈을 벌려면 그 다시 그죠? 리스든 뭐든 갖고 나서 내 돈이 되니까 제가 볼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서스펜스 TRX예요. 그 다음에 그 서스펜스 TRX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디갔나? TRX고요. TRX고 이 TRX 운동의 장점으로 보면 코어 스트렝스가 기본이고요. 이거는 TRX에서 이렇게 한 거라 뭐 약간의 농도 차는 있을 수 있어요. 팻 루즈, 그 다음에 밸런스, 플렉시빌리티, 조인트와 머슬의 스타빌리티 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TRX 동작에서도 이게 뭐 여기서 보시면 베이징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어, 상체, 하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능하면 코어가 계속 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 TRX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플랭크 동작, 풀 동작, 푸시 동작, 그 다음에 스쿼트 동작, 런지, 로테이션, 그 다음에 힌지 이런 것들이 TRX의 기본 동작인 것 같아요. 혹시 TRX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할까요? 네. 그 다음은 캐틀벨.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쓰지 않아요? 캐틀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죠? 뭐 할 때 쓸 때 얘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캐틀벨. 안정성을 잘 스윙 스윙. 또 안정성. 스윙. 또 캐틀벨 없으면 안 될까요? 무게중이 그냥 덤벨 같은 경우는 한쪽에 위치돼 캐틀벨을 한쪽에 무게중심을 놓여있기 때문에 뭐 원심력 같은 걸 이용하거나 클린 동작 같은 약간 순간적인 빈파워 같은 운동을 할 때 무게를 꺼내는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 얘를 덤벨처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굳이 왜 저걸? 이제 기본적으로 캐틀벨은 아까 말했듯이 스윙이라는 걸 기본으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캐틀벨을 뒤집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완전 중력선에 쓰지 못하면 얘가 꺾여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한번 오늘 수업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썼을 때 가장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보면 그렇게 돼.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걔의 색깔이 가장 고드라져요. 예를 들어서 TRX도 캐틀벨도 대체 불가한 동작. 이렇게 정의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얘를 잘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렝스, 그다음에 포스처 다 좋아진대잖아요. 포스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카디오 좋아진다고 하고 스타빌리티 좋아진다고 하고 코어의 기능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뭐 캐틀벨 운동들을 아까 제가 말한 크게 보면 2가지 정도일 거예요. 엄청난 불안정성을 만들거나 또는 스윙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캐틀벨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캐틀벨이 우리가 운동하는데 꼭 필요해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손잡이가 편한 거죠. 이렇게 돼요. 손잡이 편한 건 뭐는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이런 게 있고요. 캐틀벨.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캐틀벨 워크아웃이라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스윙 하면 속도잖아요. 스피드. 그죠?
스피드를 만들 거냐, 캐틀벨 안에서 밸런스를 만들 거냐, 또는 얘를 가지고 약간의 모빌리티를 더 추구해 갈 거냐에 따라서 운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레벨들은 사실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랜드마인. 이게 뭐죠? 랜드마인? 좀 써보시나요? 랜드마인 뭐예요? 혹시 써본 사람? 운동 회복에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림으로 랜드마인이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땅지. 그죠, 지뢰. 그래서 이제 랜드마인도 뭐 저는 SNS 같은 거 보면 랜드마인에다가 뭐 덤벨, 디스크 잔뜩 껴서 거기서 그 로잉을 굳이 왜 저기서 저거를 끼기도 어렵고 빼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을까? 아니면 뭐 예를 맞아 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물론 당연히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것 때문에 좀 만들어낸 거거든요. 왜냐면 회전할 때 한쪽 축이 붙어 있으면 이 원심력 이것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수직의 힘에서도 내가 완전히 중력 방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상 방향으로 힘을 쓰는, 왜냐면 꽂혀 있는 게 그렇게 꽂혀 있으니까 힘을 그렇게 쓰죠. 근데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전상방으로 힘쓰는 기구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회전을 그 전상방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랜드마인은 그렇게 사용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메디슨 볼인데요. 이 메디슨 볼이 스포츠의 어떤 기능적인 움직임에 제가 볼 때 가장 가깝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냥 제 생각에 메디슨 볼은 딱 전통적인 트레이닝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얘로 골프의 스윙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만든다. 잘못하면 속도가 더 느려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뭐 야구 선수들 요새 보면 막 이따만한 메디슨 볼을 이렇게 해서 던지더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 특히 스포츠에서 임팩트 구간은 제가 볼 때 힘을 내는 곳이 아니라 속도를 내는 곳인데 무거운 걸 가지면 그 속도가 줄어버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 날카롭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묵직한 걸로 자꾸 이렇게 돌려버리면 잘못하면 속도가 죽어서 파워가 바닥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메디슨 볼을 쓸 때도 순서는 우리 기저면에 의한 동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푸시 동작이면 니링에서 시작해서 하프 니링, 스탠딩, 싱글레그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싱글레그가 끝나면 이제 회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회전도 니링에서 하프 니링, 스탠딩, 싱글 이렇게 회전도. 왜냐면 직선으로 얘가 푸시, 풀, 이건 푸시고 얘는 풀이잖아요. 그죠? 회전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들이니까요. 그래서 운동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대신에 이제 제가 메디슨 볼을 할 때 하겠지만 기능성 트레이닝에서 이게 잘못하면 코어를 전혀 못 쓰고 손으로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오히려 기능성 트레이닝을 안 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팔이나 견갑골이 날아다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날아다니면 예를 들면 골프 선수, 야구 선수, 뭐 테니스 선수 몸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 선수한테 몸을 못 쓰게 이렇게 힘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선수 메커니즘 다 깨지거든요. 그게 뭐 일반인이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훈련에서 사실은 이 코어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안에서 코어의 스타빌리티가 기본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레드, 썰매거든요. 혹시 해보신 분? 또, 그러니까 이 슬레드가 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왜냐면 그래야 얘를 쓰거든. 얘를 어디다 쓸 때 가장 좋지? 럭비에 맞아요. 미식축구 계열에서 나왔어요. 트리플 익스텐션 만들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푸시 동작에서 트리플 익스텐션을 만들겠다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저의 SNS 중독자니까 SNS 이런 거 보면 막 트리플 익스텐션 안 만들고 키는 지금 딱 제가 그래서 얘를 지금 얘가 딱 트리플 익스텐션이 됐는데 잘못 쓰면 이 상태로 끝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완벽하게 얘가 이렇게 트리플 익스텐션을 하는 걸 확인시켜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시범 보이다 종아리 한번 찢어진 경험이 있어서 계속 앉아있다가 선수 같이 답답하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막 했는데 그래서 기본은 트리플 익스텐션 주로 미는 동작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작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옆으로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시킬 것인지의 컨셉이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슬레드가 없다. 여기는 좁아서 제가 슬레드가 저 콜핏에 있는데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센터도 공간이 커지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슬레드 없다? 슬레드 대신에 딴 거 쓰면 되지. 그럼 슬레드 있어야 되면 30m 돼야 돼. 그죠? 그럼 슬레드를 밀 또 잔디 깔아야 돼. 절대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슬레드 할 때 제가 이 슬레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제 경험인데 결핍 없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요. 제가 이 말 되게 자주 하는데 제가 일하다 제일 멘탈이 나가는 건 태릉 선수촌에 있다가 LG로 왔을 때 가장 멘탈이 나가요. 태릉 선수촌은 우리나라에 있는 없는 장비 다 있었거든요. 측정 장비며 다. 그랬다가 LG로 왔는데 사이벡스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멘탈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다 그 최첨단 기계로만 배웠는데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멘탈 나갔다가 다시 멘탈 잡고 이 없으면 잇몸이니까 비슷한 거 계속 가져가자.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가면 거기가 측정실이어야 하고 제가 가면 그냥 트레이닝장이어야 돼요. 그러면 뭐 그냥 차 타고 버스 타고 가서도 운동시킬 수 있는데 와서 운동 좀 시켜줄래요? 그러면 1톤 트럭 불러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성 트레이닝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제가 볼 때 장점은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운동 능력이 있으면 저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무조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트레이닝이 물론 근육 만들고 보디빌딩하고 이런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대다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다수. 그래서 이제 이 기능성 트레이닝을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분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출구를 만들어주면 그게 선수든 일반인이든 꼭 얘를 어떤 운동 능력이 높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 중에도 기본 조금만 넘어가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업의 퀄리티는 훨씬 더 올라갈 거고 뭐 저희 다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수업의 퀄리티는 매출이잖아요. 나만 재밌다고 이게 되나요? 온 이 사람이 재밌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아마 좋을 거고 그렇게 기능성 트레이닝을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7번째가 8번째를 제가 안 붙였구나. 엘라스틱 밴드를 이용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케이블 또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플라이오메트릭들이 다 기능성 트레이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기능성 트레이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능성 트레이닝은 이렇게 총 7가지 TRX, 캐틀벨, 랜드마인, 메디슨 볼, 슬레드, 엘라스틱 밴드, 플라이오메트릭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너 이거 다 잘해? 그러면 아니요, 다 잘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 운동도를 시킬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켜야 되는지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다른 기구들 보면은 캐틀벨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 밴드마인 회전력 이런 느낌을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TRX 부분만 따로 그 키워드가 뭔지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뭘까요? TRX? 사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운동할 때 다친 자신 열린 상태에서는 몸이나 기구 중 하나는 제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TRX 같은 경우는 그 2가지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코어를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